안녕하세요, 미네필입니다. 여러분, 미네필의 이야기는 친한 친구의 이야기처럼 귀 기울여 들으시되 참고만 해주세요. 바야흐로 미니멀리즘이 대세입니다. 중요한 것만 남겨두고 비우고 심플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행복의 길이 있다고 하죠. 저도 미니멀리즘에 공감해서 올 초에 안 입는 옷과 물건들을 싹 정리했어요. 특히 넷플릭스에서 곤도마리에의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시리즈를 보고 엄청 영감을 받아서 그녀의 가이드대로 청소했습니다. 물건을 한데 쌓아놓고 설레지 않으면 버렸죠. 그래서 이제 어디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자취 13년차가 되어서야 공간의 주인이 된다는 게 진정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다고나 할까요? 설레지 않으면 버리는 곤도마리에 식의 미니멀리즘은 내가 선택한 물건들과 새 삶을 시작하는 느낌을 줬고 선택했다는 데서 물건과 공간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만들어줬어요. 20대 초반에 쉐어하우스와 고시원을 살 때는 뭔가 텐트 안에서 사는 느낌이랄까?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20대 중후반에는 막내 이모와 남동생과 살았는데 그때는 뭔가 좀 하숙생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곤도마리에는 정말 새로운 관점을 제시를 해준 사람인 거죠. 근데 그런 곤도마리에게 한 방 먹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곤도의 방법에 따라 물건을 정리했으며 저처럼 자신이 가진 물건을 단순히 쌓아두는 게 아니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면서 풍요로움을 느꼈다고 고백하며 곤도의 철학을 온전한 정신이라고 찬사를 보내면서도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곤도의 방식은 정원의 잡초를 뽑는 것이다. 그러나 잡초를 뽑는 것만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 수 없다. 꽃도 심어야 한다. 우리에게 다양한 꽃의 종류와 정원을 가꾸고 즐기는 법을 알게 해줄 이 책의 제목은 바로 조이풀입니다. 이미 아마존에서 자기개발 분야 1위를 찍고 넘어온 이 책의 저자의 이름은 잉그리드 페텔리라고 하는데요. 이분 테드 강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연을 한번 직접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책에서 말하는 방식이 좀 더 매력적인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우아하게 생기셨는데 미니멀리즘과 모더니즘에 대해서 사정없이 비판하는 모습이 미니멀리즘은 들판의 모든 나무와 풀을 베어내는 것. 대부분의 공항, 기차역, 관공서는 특징 없는 거대한 돌덩이고 우리의 감각을 활발히 하기보다 불안하게 만드는 거대한 동굴이다. 모더니즘 덕분이다. 그는 미니멀리스트들이 장식이 없는 물건을 선택하는 것을 의로운 행동처럼 여기게 하고 화려한 무늬와 다양한 질감, 풍요로움을 좋아하면 타락한 쾌락주의자로 보이도록 만들었다면서 거침없이 디스하는데요. 중간중간 장난 아니에요. 사실 이 책에서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감각의 굶주림이 실제 굶주림으로 이어지고 폭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감각에 대한 갈망이 충족되지 못하면 실제로 배고픔을 느낄 수 있다. 몇 년 전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으로 여행을 갔을 때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다. 5일 동안 나는 간식을 한 번도 먹지 않았다. 특이한 일이었다. 나는 간식을 자주 먹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와이에서 나는 하루 종일 온갖 식물이 가득한 무성한 밀림의 풍경과 파도 소리와 짭조름한 바다 냄새에 둘러싸여 있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포만감이 느껴졌다. 그러나 휴가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첫날 나는 오전 11시부터 서랍을 열어 아몬드를 찾고 있었다. 단조롭고 따분한 환경에서 우리는 감각의 허기를 느끼고 그런 허기를 달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다. 저는 이 글을 읽고 굉장히 뭔가 뒤통수를 맞는 듯한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키가 163cm인데요. 23살 때 몸무게가 70kg까지 찐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창문도 없는 한평 남짓의 그런 고시원 방에 살고 있었거든요. 진짜 그때는 음식이 위에 블랙홀이 있는 것처럼 무한정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친구들이랑 식사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나눈 적도 있었거든요. 나는 미각이랑 후각이랑 그런 데서는 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포만감에서 얻는 즐거움이 굉장히 크다라고 친구들한테 직접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제 삶이 굉장히 단조롭거든요. 최근 몇 개월은 원고 쓴다고 거의 집이랑 카페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고 사람도 거의 안 만났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니
최근 몇 개월 사이에 폭식을 굉장히 자주 했더라고요. 자,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하면 다양한 자극을 자주 받고 즐거움을 느낀다면 그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작가처럼 하와이에 갈 수 있는 형편은 아니거든요. 하와이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일상에서 구석구석 숨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건 당장 실험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장 집을 꾸미는 걸 시작해봤습니다. 너무 화려해서 고이 모셔놨던 황금색 파인애플 그림이 있는 천을 침실에 달고 벨리 댄스 배울 때 착용한 짤랑짤랑 소리가 나는 소품을 벽에 함께 걸었습니다.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풍경을 사서 창가에 달고 길가에서 주워온 여름 느낌 잔뜩 나는 화려한 문양의 여름 방석을 이어붙여 깔개로 바닥에 깔았습니다. 꽤 기분이 좋은데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작가가 당신의 정원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해 심으라고 권하는 꽃은 더 많습니다. 자유, 조화, 놀라움, 초월 등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순간을 감각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얻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적극적으로 질 좋은 경험을 얻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감각의 맥시멀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전 준비가 됐습니다. 천박하다, 촌스럽게 야하다 라는 뜻의 고디는 기뻐하다 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고디르에서 온 것으로 공교롭게도 조이와 어원이 같다. 풍요를 추구하는 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깊은 즐거움의 표현이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태어남과 죽음과 자질구레한 일들 사이에서 근근히 살아가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준다.